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예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생리를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생리할 때는 일단 출혈이 나오니까요. 너무 불편해요. 생리하기 며칠 전부터 엄청 짜증도 나고요. 내가 성격이 너무 좋은데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영장도 못 가고 목욕탕도 못 가고요. 하루 이틀은 생리통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생리 나 어차피 지금 당장 임신도 안 할 건데 도대체 왜 하는 거야? 한 달에 일주일씩 나 고생하게 만들고, 혹은 일주 전부터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면 내가 괜찮은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생리를 안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나의 호르몬은 규칙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생리통이 있는데 타이레놀 같은 거 좀 먹으면서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요, 약을 조금 챙겨 드세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내 간에 크게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는 약을 찾아서 드시면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우선 병원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쯤은, 혹은 6개월에 한 번, 길어도 2년에 한 번쯤은 국가검진도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오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안 가셨다면 한번 가보시면 돼요. 편하게 가서 내가 필요한 검진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랬는데 다행히 또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자궁에 혹도 없고요. 난소도 괜찮다고 하고요. 생리 주기에 맞춰서 배란도 잘 되고 내막도 깨끗하다고 하면 땡큐!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리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가 이거를 조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생리에 대해서 조금 치료를 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호르몬 조절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피임약이죠. 24시간에 한 번 약을 드셔주시면 돼요. 내막이 두꺼워졌다 무너져 내렸다 하는 생리 주기에 대해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내막이 항상 얇은 상태로 있게 돼요. 시기가 오더라도 일단 생리량이 많이 줄어들고요. 이 출혈을 배출하기 위해서 자궁 근육도 수축을 하거든요. 같이 염증 반응도 일어나요. 근데 그런 것들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생리 기간을 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사실은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생리를 막아주는 비잔이라고 하는 약도 있기는 해요. 이 약은 자궁 내막증이 있으신 분들한테 치료 목적으로 써요. 자궁 내막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혹이 생기거나 혹은 생리통이 너무 심했거나 그래서 치료 목적으로 쓸 때는 이 비잔을 수개월 동안 꾸준히 드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궁 내막증도 아닌데 굳이 비잔을 먹어서까지 완전히 생리를 없앨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피임약들을 통해서 내 생리 주기를 조절해 준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는 훨씬 편해진 거를 느낄 거예요. 알아요. 아는데요. 먹기 너무 힘들어요. 24시간에 한 번 시간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약을 먹었을 때요, 저는 부정출혈도 있고 좀 뭔가 불편했어요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혹은 어떤 질환이 있으시거나 정말로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순응도가 떨어질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때 이 호르몬제를 대체해 줄 수 있는 피임 제제들이 있는 거예요. 자궁 안에 삽입을 하는 미레나나 카일리나 같은 자궁 내 장치가 있을 거고요. 이 자궁 내 장치를 넣었을 때는 피임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방출을 시켜서 우리 생리 기관들을 억제를 해줍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자궁 내에 장치를 넣어서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요, 생리를 안 해도 괜찮아요. 장치를 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검진을 잘 하시는 분일 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오는 무월경, 과소월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카일리나와 미레나 두 개 중에서는 미레나가 조금 더 내막을 억제를 잘 해주기 때문에 무월경이 올 확률이 높아요. 반면에 소량의 호르몬이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국소적인 호르몬 방출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부정이 더 생긴다, 트러블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네 라고 해서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이 있으면 좀 더 용량이 적은 카일리나를 추천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미레나보다 아주 조금 작기 때문에 넣을 때도 조금 덜 아파요. 그래서 장단점을 보고 본인한테 맞는 거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궁 내 장치하는 거요, 그래도 조금 무서운데요. 미혼인데 자궁에다가 뭐를 장치를 하는 것도 조금 꺼려져요. 이게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넣는 호르몬 제제를 팔에다가 삽입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임플라논 들어보셨죠? 요만한 사이즈, 굉장히 말랑말랑한 임플라논이라고 하는 거를 1mm 정도 절개를 해서 쏙 넣으면 됩니다. 시술 시간 정말 금방
끝나요. 넣고 이 위치에 임플라논이 잘 있게 되면 계속 호르몬이 방출이 되니까 우리 미레나를 넣거나 호르몬제를 꾸준히 먹어서 내막이 얇아진 것처럼 얘도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이나 월경통이 심하거나 더불어 피임을 해야 될 때는 임플라논이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임플라논이나 미레나나 카일리나나 피임약을 먹었을 때 개인적인 필요 사항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은 신체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피임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좀 담배를 많이 피고요. 요새 살도 너무 많이 찐 것 같아요.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약들을 먹는데 혹은 질환들이 있어서 다른 약을 먹는데 이 호르몬제 먹기가 좀 부담돼요 하시면서 초음파를 봤더니 작은 근종이 있었다. 그러면 생리통의 원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좀 미레나가 맞을 수가 있겠네요 라고 또 권유를 드릴 수가 있고, 친구가 임플라논 했는데요 너무 편하대요 저도 해주세요 라고 왔는데 너무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인 경우가 있어요. 임플라논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위치 변화 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말고 한번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게 어때요? 라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월경을 만들고 싶은 원인이 단순히 그냥 귀찮아서인지 아니면 진짜 이걸 생리를 없게 하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뭐가 있었다면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생리가 나중에 없어지고 나서 폐경이 됐을 때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자궁 적출술을 해서 생리를 안 할 때 그때 오는 불편감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무월경을 해야 돼요 라는 목적보다는 내가 생리를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 지금 바빠서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요. 당장 이거를 내가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약국이라는 편리한 방법이 있죠. 약국에 가면 우리가 흔히 구입할 수 있는 21정, 28정짜리 호르몬 피임제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이걸 먹어서 생리 주기를 미룰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잘 맞는 경우에 이게 또 안 맞으면 또 일시적으로 부정출혈 같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고생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잘 맞아서 얘를 이제 한 달을 먹고 나서 생리를 안 하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서 휴약기 없이 그냥 이어서 계속 생리를 미뤘을 경우에는 호르몬이 불균형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약을 딱 끊었을 때는 호르몬이 아예 깨져버려서 오히려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약은 복용법대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한 주기 정도는 미룬다고 해서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리 한 2-3달 정도 전에 오셔서 중요한 일일 경우에는 호르몬을 맞출 수 있는 주기법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뭔가 이런 고민들이 있으셨다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있으니 산부인과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가볍게 운동하시고요. 수면 전에 좀 명상도 하시고 좋은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 반대로 이 생리에 대한 걸 해결을 하고 나면 그런 운동을 가볍게 한다던가 수면을 잘 취한다던가 식욕이 좀 조절이 된다던가 이런 것들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본인 건강관리에 신경을 조금 더 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산부인과 내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랑뜨 산부인과 원장 최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